앞으로 1가구 1주택법,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가구당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보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두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임성배 TV. 보는 거 된다큰 만약에 1가구 1주택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1가구 1주택법이 시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라도 이러한 법안이 진짜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진짜 1가구 1주택법이 제 생각에는 뭐 말도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국가로 가는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행여라도 이런 법안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가구 1주택법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주택을 사기가 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내 주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이 어떻게 보면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다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주택을 갖고 싶어 할까요? 핵심적인 입지에 핵심적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핵심적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내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기를 원할 거예요. 저기 지방에 있는 주택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죠. 똑같은 대다수의 아파트를 놓고 주택을 놓고 내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법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저도 주택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갑돌이도 갑순이도 모두 다 한 개의 주택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게 되겠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면서 그 이외의 지역들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입지가 좋지 않은 집에 주택을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내가 지방에 있는 주택, 외곽지에 있는 주택을 내가 1가구 1주택법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법이기 때문에 기본 틀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거지에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1가구 1주택법과 관련된 자가 점유율이 많이 높은 95%가 넘는 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 외곽으로 내가 회사를 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내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지 그 주택이 나와서 내가 그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겠죠.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그런데 1가구 1주택법 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을 이사 가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택 공급을 늘리지를 않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매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설사에서도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 다음에 이러한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차익 실현을 남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1가구 1주택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주택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들이 있으면 그 무주택자들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오게 된다면 이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건설 경기가 아예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 자체, 그리고 경기 부양 자체가 완전히 침체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하면서 뭐 13평짜리,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아이가 한 명이 생기고 두 명이 생겼으면 지금 살고 있는 13평, 5평, 18평의 아파트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방이 뭐 두 개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주택으로 좀 넓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해도 이제는 1가구 1주택법 때문에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주택의 소유에 대한 욕구가 저해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법이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올바른 법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따른 지금 후폭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제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정부에서 과다하게 많이 이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가 자율화되지 않고 계속 풍선 효과라든가 반발에 따른 그런 가격의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각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진짜 시행이 돼가지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돼가지고 1가구 1주택법에 대한 그런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이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노후화가 됐을 때 그에 따른 내가 노후화가 되면 멸실이 돼야 되는데 멸실이 되면서 내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따른 수요 공급의 법칙이 지금도 불균형한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 멸실된 그런 주택에 따른 내가 이전해야 되는 집이 없어가지고 향후에는 정말 살지 못하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뭐 당장의 어떠한 그 충격 효과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법안에 따른 후폭풍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말 그때는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이 없어가지고 정말 땅바닥에 닿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멸실이 되면서 이런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수주를 하고 멸실된 주택들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주택들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겠죠.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 건설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10가구의 주택을 허물고 만약에 20채, 30채를 더 늘려가지고 주택을 지었을 때 그 초과되는 주택들을 매도를 하거나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데 이제는 1대1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채를 허물고 20채를 지을 수도 없고 20채를 짓는다고 해도 10채만 이 수요자들한테 배급을 하고 나머지 10채나 20채 남는 것들은 1가구 1주택법 때문에 이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수요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법안에 따라서 이제 지금도 이제 95%에 달하는 자가 점유율을 채택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노후화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따른 이전, 학교에 대한 이전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해도 1가구 1주택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잘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1가구 1주택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시장 경제,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만약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는 패닉 바잉 현상들, 그리고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들을 외곽지에 있는 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매입하고, 이제 그 자산의 유동화, 그리고 화폐의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지금 화폐를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부의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라도 지금 억제를 시켜가지고 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있는데, 너무 일시적인 법안들을 지금 많이
내가지고 일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심리, 가격을 이제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리,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법을 마련해서라도 이제는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규제에 따른 그런 그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심리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단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격을 이제 책정하거나 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기반이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급되는 양들이 2021년, 2022년에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량을 봤을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기반, 많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민간 건설사에서 앞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안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정부에서 많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 청약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긍정적인 주택의 공급을 하는 형태가 소유의 형태, 완전한 완전체의 소유의 형태로 분양되는 형태여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닉 바잉으로 당장 주택을 사지 않더라도 향후에 좋은 3기 신도시 물량들, 공공택지 물량들이 나올 예정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고 또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까 내가 지금은 주택을 사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런 공급 물량들을 내가 도전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공에서 제공하는 물량들하고 또는 민간택지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뭐 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를 민간 건설사에서 핵심적인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면서 건설사도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분양을 신청해서 청약 신청을 받는 그러한 청약 대기자들한테도 핵심적인 입지에 좋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의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의 교체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이 공공전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토지 임대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일단은 물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소유권 형태로 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을 해야지 이 심리 기반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 1주택법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1가구 1주택 법을 통해서 나주 내 주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1가구 1주택 법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핵심적인 주택의 양질의 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양질이 아닌 정말 외곽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1가구 1주택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주택이 나중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해서 저도 보고 있고 지금 흘러가는 이런 법안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생각 이외의 그런 법안들도 많이 얘기가 그냥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불안정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불안정한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1가구 1주택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멘탈 관리, 정신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